웰컴 백 밀리티어로 어서오세요. 오늘은 2020 수능특강 영어 주제 소재편 23강의 3번과 4번 문제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23강의 세 번째 문제. 자, 문제풀이를 먼저 해볼 텐데요. 요지를 물어봤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가 뭐를 해줘야 돼? 오지선다형 먼저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도 저번 시간이랑 마찬가지 선생님이 지금 표시해 놓은 것을 보아하니 주제가 꽤나 빨리 보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는 건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 아마 구문 독해를 하면서 무슨 말이지 싶은 것들이 많았을 것 같아. 문제풀이는 좀 빨리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번에서 키워드는 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얘는 상호 보완 쪽이다가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이게 전반적으로 미술과 예술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핵심이 되는 키워드를 봤을 때 1번에서는 미술이 이제 다른 예술 영역, 미술 이외의 예술 영역과 이제 상호 보완성을 이루고 있다. 가 포인트가 될 거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예술가의 자질이 2번과 3번에 나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비범한 재능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고 3번에서는 그 조건이 다양한 영역의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게 조건이 되겠죠. 자, 네 번째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다소 1, 2, 3번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실내 사진을 작업을 했을 때 소품을 우리가 선정을 하죠. 그때 사진 주제에 맞게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가 나옵니다. 자, 이거는 사실 1번부터 3번까지 내용이랑 조금 거리감이 있어 보이는 내용이죠. 그리고 5번도 좀 특이점이 2번하고 3번이 어쨌든 예술가에 대한 조건, 뭐 특징 이런 것이 나왔었어. 근데 5번도 비슷한데 5번은 스튜디오 예술가라고 콕 찝어줬죠. 그리고 뒤에 특징을 보면 사물을 독창적으로 재구성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 정도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체킹을 했었더라면 자, 이제 다시 지문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문장의 주어가 바로 뭐가 나왔어? 스튜디오 예술가가 나왔다고요. 스튜디오 예술가는 뭐처럼 일한다? 소설가처럼 일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 둘 사이에서의 어떤 공통점을 얘기를 쭉 해줬을 겁니다. 선생님이 마지막 문장으로 바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 문장에 또 메인 포인트가 나왔어요. 무슨 뜻이야? 요지는 요점은 이잖아. 한마디로 주제문 나 여기 있어요 라는 내용이었었죠. 맞죠?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하나 더 볼 수 있는 팁. 선생님이 나레이버 B가 나오면은 바로 이 B가 주제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not A, A가 아니라 B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B를 강조해주기 위해서 나레이버 B를 썼다라고 선생님이 매번 강조를 하고 있어. 위치상으로도 마지막 문장이 되겠고 나레이버 B의 B의 강조뿐만 아니라 또 뭐까지 들어갔죠? The main point. 자, 여기에서의 요지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문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맨 마지막만 보고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앞부분을 보여줬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스튜디오 아티스트에 대한 내용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었어. 맞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지는 무엇이 아니라 보여지는 사물에 대한 어떤 사실, 그것을 단순히 모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재성인데 뭐 하는 천재성이냐? combination, 조합이 되겠죠. 그러면 뭐를 조합했다라는 건가? 그거는 바로 사실 앞에 있었던 the objects를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사물에 대한 사실을 그냥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나름 조합을 이룬 거죠. 자, 무엇으로 조합을 이루었느냐? 독창적인 구성으로 재조합했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독창적인 구성, 조합 이거를 가지고 또 마지막으로 천재성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답을 몇 번? 5번으로 바로 고를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죠. 위치상으로 그 다음에 나레이 법비 그 다음에 더 메인 포인트 가지고 여기에서 여러분들 답을 고를 수 있어야 됐는데 우리가 이전에 이미 키워드를 체킹하고 나니까 자, 독창적인도 나왔고 재구성까지 나왔고 재능까지 나왔어. 근데 이 주체자가 스튜디오 아티스트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을 했기 때문에 빠르게 5번으로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어휘를 같이 살펴보실 텐데요. 여러분들 점점 가면 갈수록 생소한 단어는 거의 없을 겁니다.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생소한 것은 사실 compilation 정도일 것 같아.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되기도 하죠. compilation과 combination, composition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겠다. compilation 같은 경우에 뒤에 of facts가 나와서 그냥 사실 그대로를 그냥 말 그대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combination, 나름의 무엇을 가지고 독창적인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재조합한다라는 포인트가 이 글에서 가장 핵심이 되다 보니까 compilation, combination, composition 같이 여러분들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visible, 요건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visible, invisible, 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요 정도만 챙기면 될 것 같은데 각주 표시돼 있는 parent, 현학자인데 현학자가 무슨 뜻이냐면은요. 학자는 학자야.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학식을 그냥 뽐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이제 현학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에 하나 현학자라는 정확한 의미를 몰랐다 할지라도 뒤에 and 뒤에 a fool이 나왔기 때문에 아 이거는 왠지 긍정적인 단어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오늘 지문이요.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간중간에 예술가 이름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이게 대체 무슨 말을 나에게 전달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조금 의문이 드는 그런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선생님이 사전에 배경 지식으로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바로 여기 요 지문. 자, 첫 번째, 워커 에반스라는 사람은 미국에 있는 사진 작가입니다. 자, 이 사진 작가가 뭐라고 썼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티첼리한테 간 사람들, 근데 뭐 하기 위해서 15세기의 복장이나 매너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보티첼리를 찾아가는 어떤 사람들이든 현학자이자 바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글을 썼다를 갑자기 중간에 언급을 해줬다? 근데 이게 대체 나한테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보티첼리를 모를 경우에는 이 문장이 이해가 안 갔을 겁니다. 자, 보티첼리에 대해서 선생님이 잠깐 언급을 해주자면 여러분들 15세기로 이제 가야 돼요. 15세기 이탈리아의 그 당시에는 휴머니즘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르네상스 많이 들어봤죠. 그 이전에는 뭐 문학이나 철학이나 모든 이런 것들이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었어? 신에 이제 집중이 되어서 그리던 그림이던 뭐 모든 것들이 거기에 집중이 되어져 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뭐가 됐습니까? 이제 사람으로 그 중심이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문학이나 아니면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 소재가 많이 있게 되고 점점점 현실적인 그런 작품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죠. 자, 보티첼리가 바로 그런 당시에 있었던 사람이고 보티첼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종교적인 그림을 많이 그렸던 화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거 작품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아요. 자, 핸드폰으로 보는 학생들은 잘 안 보이겠죠? 이 작품은 보티첼리의 아주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고 제목은 동방박사의 경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은 잘 안 보여도 제목을 들으면 알 수 있겠죠. 맨 가운데 누가 있냐면 예수의 탄생을 그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수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을 지금 그림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지극히 그냥 종교적인 그림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당시에 사람들이 입은 옷을 보면 이 옷은 예수 탄생 당시에 입었던 사람들의 옷이 아니라 보티첼리가 있었던 그 15세기의 사람들이 입었던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림이 잘 안 보여서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유명한 사람들의 초상화 거기에서 이제 본딴 얼굴들이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그림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 다시 이 문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동방박사의 경배 하나만 봐도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보티첼리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인 그림들을 많이 그렸었는데 거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 사람들의 뭐 옷차림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생김새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시대적으로 15세기의 그 현실적인 모습을 띄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지문에서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보티첼리의 이러한 작품을 보고서 보티첼리가 이거를 얼마나 창조적으로 독창적으로 재구성했는지에 대해서 감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티첼리가 15세기의 사람들 옷이나 매너에 대해서 잘 알고 있군. 그러니까 15세기의 옷차림에 대해서 배우려면 보티첼리한테 찾아가야 되겠군.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현학자이자 바보라고 비평을 하는 그런 글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을 알았다면 사실은 나머지 지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니까 그럼 빠르게 오늘 알고 오늘 끝내는 5화로 구문 독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입니다. 아까 했었던 부분 스튜디오 예술가들은 일을 하는데 like a novelist, 누구처럼 소설가처럼 일을 합니다. 자, 그러면 소설가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글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나 그녀는 아마도 pay attention to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는데 그 앞에 a great deal of가 나왔어요. 그러면 많은 주의를 기울이다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냐면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현실의 세부 사항들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데 하지만이 나왔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시 주어가 나와야 되는데 이 주어 자리에 was로 시작하는 즉 관계대명사로 시작하는 절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그나 그녀가 더하죠. 어디에 무엇을 더하는데 목적어가 없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일상에서 볼 수 있는 현실의 세부사항에 주의를 기울인다라는 것을 지금 한 단어로 관찰로 바꿨어요. 그러한 관찰에 그나 그녀가 더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해서 자, 여기 동사가 당연히 단수 취급해줘야 되겠죠. something else, 그것은 뭔가 다른 것인데 대체 그 다른 것이 무엇이냐, 이 콤마를 여러분들이 동격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폼을 이제 꾸며주는 shaping과 supplied를 전부 다 여러분들 분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나 그녀의 천재성에 의해서 supplied, 제공되어지는 구체화된 형태이다. 그게 바로 무엇이다? 그나 그녀가 그러한 관찰을 더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보게 되면 사실은 핵심은 뭐야? 자, 우리가 소설가로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글을 쓴다라고 했을 때 그 소설가는 소재를 찾기 위해서 일상에서 보여지는 많은 것들을 관찰을 할 겁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보이는 그대로 이제 글을 적어 나간다면 그거는 소설이 될 수는 없겠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그 소설가가 뭐를 집어넣게 되는 거야?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천재성이나 그러한 재능에 의해서 구체화되어지는 형태를 그 관찰에다가 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우수한 작품이 나오려면 결국에는 관찰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한 거야? 그렇게 재구성화되어지는 그의 능력이 중요하겠다라고 보여지죠. 이번 문장이 길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요거 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 사실 여러분들이 이 2번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었다면 뒤에까지 갈 필요 없이 요지를 바로 고를 수 있는 문제기는 했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지금 뭐냐면 이 but 뒤에가 강조가 되고 있는 포인트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금세 답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아마 지금 문장 구조도 복잡하고요. 여러분들이 직독직해를 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완전히 이해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마무리 하나만 supplied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만 지금 콤마 뒤에는 명사밖에 못다. 아시겠죠? 그래서 supplied가 여러분들 pp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했을 텐데 뭐를 조심해야 돼? 본동사 형태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주어가 the details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the details는 저기 앞에 있었던 것과 같은 details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현실에서의 그러한 세부사항들은 물론 역할을 하기는 합니다. 뭐 할 때 어떤 예술작품을 그리거나 만들어낼 때 역할을 하기는 합니다만 그것들은 뭐가 아니다. 요지가 아니다가 나와요. 여기서 보고 나니까 우리 맨 마지막 문장에 요지는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사실은 중간을 다 건너뛰고 바로 뒤로 여러분들이 가셨어도 됐었던 그런 지문입니다. 2번과 3번에서 계속 반복해주고 있잖아. 앞에 있는 거는 디테일인데 그러나가 나왔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but 뒤에 있는 게 핵심이다라고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선생님이 아까 배경지식으로 설명을 했었던 부분이에요. Walker Evans가 wrote, 썼습니다. 어디에 썼냐면 날짜가 적혀져 있지 않은 노트. 근데 그 노트가 누구만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보는 날짜가 적히지 않은 노트에다가 썼습니다. 그럼 뭐를 썼는지 목적어가 안 나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that을 목적절로 보셔야 됩니다. wrote that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뒤에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주어가 anyone이 나왔어. 그리고 바로 동사가 나오지를 않았죠.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최근에 했었던 거 anyone who를 하나로 합해서
그렇죠. 후회볼로 바꿀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보티첼리한테 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던 해서 그 다음에 동사가 is가 돼야 되는 건데 보티첼리를 찾아간 목적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해석해야 돼? 배우기 위해서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럼 뒤에부터 갈게요. 15세기의 복장이나 매너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 보티첼리를 찾아가는 어떤 사람이건 그 사람은 그 다음에 누구이다. 현학자이자 바보일 것이다 라고 이제 노트에다가 적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커 에반스도 사진 작가인데 이 글의 주제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문장은 여러분들이 해석을 했을 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few로 시작했기 때문이야. 자, 일단은 few로 시작했다라는 것은 거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거의 없는 학자들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러면 해석이 굉장히 어색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독해 팁을 좀 드리자면 few의 수식을 받는 주어의 경우 일반적으로 뒤에 또다시 수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식을 먼저 보시면 돼요. 이러한 사람들 중 동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래의 학자야. 근데 수식을 지금 받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를 보는 사람들? 얀 그루버의 획기적인 정물화 기법의 주방기구의 배열, 작품을 보는 사람들 중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고요. 자, 여기서 얀 그루버도 당연히 누구이냐? 사진 작가입니다. 미국의 사진 작가이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요리사가 아니야. 이 사람이 지금 뭐를 했어요? 주방 도구가 어떻게 보면 그 사진을 찍었을 때 소재가 됐었겠죠. 근데 주방 도구들을 정물화 기법으로서 이제 배열을 한 겁니다. 그러한 배열을 보는 사람들 중, 근데 여기서는 학자니까 미래의 학자들 중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동사를 보면 spend much time considering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고려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된다고요. 이해되셨죠? 선생님이 지금 해석 때문에 훅 넘어왔는데 먼저 챙겨야 될 어법 첫 번째. 자, 여기 후의 선행사가 앞에 있는 future가 아닙니다. 미래의 학자들이기 때문에 이 학자들이 보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당연히 선행사 사람으로 취하는 관계되면서 후가 나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동사, 다음에 spend 시간 동사 ing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를 생각하는 사람들 1970년대의 그 책, 그러니까 걸러내는 거예요. 그게 그 작품 속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개발에 대해서 생각하느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마 그 사람은 현학자거나 바보겠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결국에는 5번도 핵심은 그거였어. 얀 그루버의 그러한 작품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렇게 배열을 했고 저러한 구성을 가졌고 이 사람이 어떠한 의미를 작품 속에 두고 있나를 이제 여러분들이 감상을 해야 되는데 아, 저기 안에 있는 거 꼭 근데 그런 사람도 있지 않아요? 아, 저기 안에 있는 저걸 보고 아, 1970년대 저런 게 있었어?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마무리 같이 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요지는 not A but B 당연히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A가 아니라 B이다. 아까 했었던 부분이에요. 보여지는 사물에 대한 사실을 모은 것이 요점이 아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C는 또 누구 꾸며준다? 앞에 있는 object 꾸며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대체 무엇이냐? 천재성, 즉 그들이 조합을 했어요. 어떻게? 독창적인 구성으로서 조합을 해낸 그들의 천재성이 바로 메인 포인트가 된다. 자, 여기서 나타내는 메인 포인트는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었던 세부사항은 물론 역할을 하긴 하지만 세부사항이 메인 포인트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마무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스튜디오 예술가의 자질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 또는 어떤 세부사항을 그대로 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천재성 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서 어떻게 독창적인 구성으로서 그것을 다시 재구성했느냐, 다시 조합
조합을 했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이해되셨죠? 자, 그럼 마무리 리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봤을 때 내용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간에 이러한 예술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게 대체 무슨 얘기지? 보티첼리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왜 바보 같다라는 거지가 이해가 안 됐을 뿐, 그리고 사실 문장 구조가 조금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해석하기가 어려웠다 정도였을 뿐, 그래서 문법이나 서술형은 여러분들이 조심할 포인트가 많았지만 문맥상으로는 그렇게 시험에 나올 만한 포인트가 많이 보이지는 않았어요. 선생님 봤을 때는 빈칸 2개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 빈칸 2개가 같은 말이야. 이 글의 가장 핵심이 되는 포인트라서 여러분들이 빈칸 대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강의 4번 문제 되겠습니다. 문제를 먼저 풀어보게 될 텐데요. 제목을 물어보는 문제가 됐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오지선다형 먼저 체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비슷한 단어들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키워드만 가지고서는 답을 고르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 중요하겠다. 1번 같은 경우에는 moviegoers가 나왔어요. moviegoers가 누구냐면 한마디로 영화를 자주 보러 가는 사람들, 영화 팬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 팬들이 want to see, 정말로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이제 첫 번째가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건축학 교육이 누구한테 필요하다? 영화 제작사들한테 필요하다. 그러니까 영화를 제작하려면 사실 영화 배경에 필요한 건축들이 중요하겠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야? 건축학 교육까지 시켜줘야 된대요. 이거는 좀 너무 간 것 같다. 맞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훌륭한 건축물이 나왔습니다. 자, 유명한 영화 촬영지에 훌륭한 건축물들이 쭉 소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어디에 영향을 주었다? 건축물이 영화를 만드는데 영향을 준다라는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건축 얘기가 나왔어요. 한마디로 건축을 다룬 영화야. 그런데 이 건축을 다룬 영화를 누가 봐야 된다는 거죠? 건축가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건축을 배우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것은 반드시 봐야 되는 좋은 영화들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소개가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1번부터 5번까지 엄연히 내용이 다 다른데 지금 건축과 영화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좀 간추려질 것 같죠. 자, 그럼 이 정도 여러분들 키워드 체킹한 상태에서 이제 지문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의 맨 처음에 누가 나왔냐면 filmmakers가 나왔어. 그리고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이 주어고요. 중간에 누구누구의 도움을 받아가 콤마로 수식이 요렇게 깁니다. 다 필요하지 않아. 여러분들 동사만 챙기면 되는데요. insert가 무슨 뜻이야? 끼워 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무엇을 어디에다 끼워 넣었어? 건축물을 그들의 영화에다가 끼워 넣습니다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봤을 때 주체자는 지금 누가 나왔어요? 영화 제작자가 이제 주체자가 됐고, 그 다음에 그것이 건축과 어떤 관계성이 있느냐? 건축을 그들의 영화에다가 넣는다가 나왔죠. 그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 건축과 영화를 만드는 것과의 관련성이 있다 정도로 좀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맞죠? 그리고 조금만 더 우리가 보자면 뒤에 역시 건축에 대한 설명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번엔 주어가 건축물이 나왔고 동사가 세트가 나왔어. 여러분들 세트가 무슨 뜻이에요? 말 그대로 배경이 되다란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영화의 한 장면에 배경이 된다라면서 그 뒤에 계속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건축이 영화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정보를 제공해 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반적인 그 느낌을 또 기여를 해주고 있다라는 건축이 영화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가 나오고 있다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맨 마지막으로 갔을 때 이번에는 주어가 달라졌죠. architect가 이제 누가 되는 거죠? 건축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에 하나 맨 뒤에만 보고 답을 골랐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주체자가 건축가가 돼서 우리가 답을 찾기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었어. 근데 여기에서도 결국에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영화 제작자와 건축가의 관계, 근데 또 건축가와 무엇과의 관계, 이번에는 영화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면 동사가 create, 만드는 건데 not only A가 나왔어. but B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A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B도 만든다는데 A 첫 번째 뭐를 만든다는 거야? 영화 속에 나타나는 건축물들을 만들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를 만든다? 영화가 상영되는 건축물, 즉 다시 말해서 영화관 자체를 또 누가 만드는 겁니까? 건축가가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화관뿐만 아니라 그 영화 산업에 지원을 해줄 만한 어떤 기반 시설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누구 손을 통해서 건축가를 통해서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과 무엇과의 상관관계성이다. 건축물과 영화 제작 또는 영화와의 이제 관계성을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어휘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서도 어휘가 많이 어렵지는 않아. 오늘은 자주 보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암기가 되지 않은 또는 정확한 뜻이 잘 기억이 안 나는 두 개의 단어를 선생님이 찝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convey, 무슨 뜻? 전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컨베이어 벨트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컨베이어 벨트가 보통 어디에서 사용이 되냐면 공장에서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조립을 한다라고 치자. 그러면 사람들이 분명히 하는 역할이 나뉘어져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 뭐를 하고 나면 그 두 번째 사람은 또 어떤 부위를 만지고 이렇게 하려면 결국 어떻게 돼야 돼? 핸드폰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이 돼야 되겠죠. 전달이 돼야 되겠죠. 이걸 사람들이 손으로 직접 전달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벨트가 계속 쭉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다 작업을 하면 벨트에다가 놓으면 그 벨트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그 물건이 오른쪽 사람한테 어떻게 되는 거야? 전달이 되죠. 그게 바로 이제 컨베이어 벨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경우에 사회 기반 시설이라고 보통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선생님 사회 기반 시설이 무엇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도시를 만든다 치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신도시에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반 시설, 뭐 병원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뭐 등등등을 만드는 것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사회를 조성하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반 시설들을 인프라스트럭처이라고 부르고요. 사실은 여러분들 뭐로 많이 알고 있냐면 인프라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사회 시간에 인프라가 잘 조성되어져 있냐 없냐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전에서 선생님이 한 번씩은 다 설명을 했었던 것, 예를 들어 뭐 insert나 contribute나 contemporary 전부 다 이전에서 설명했던 거라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고 바로 오늘 알고 오늘 끝내는 5화로 구문독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장은 선생님이 앞에서 잠깐 했었던 부분이죠. filmmakers가 주어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with the help에서 누구누구의 도움으로 라는 수식인데 그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쭉 나열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는 않고 마지막 요거 하나만 챙겨볼까요? countless가 무슨 뜻이야? 셀 수도 없이 많은 다른 멤버들이죠. 그런데 캐스트가 보통 출연진, 그리고 여러분들 크루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배나 아니면 비행기를 탔을 때 거기에 이제 선원들의 이제 크루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요즘에는 SNL이나 그런 거에서 크루라고 얘기 많이 하죠. 보통 한 배를 탄 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무리를 크루라고 합니다. 그럼 이러이러한 사람들의 도움으로 영화 제작자는 insert 끼워 넣습니다. 무엇을? 건축물을 그들의 영화에다 끼워 넣습니다. 자, 건축물을 영화에다 끼워 넣는다? 그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거에 대해선 당연히 부연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면에서부터 먼저 설명을 해줄 거야. 현실적인 면에서 건축물은 한 장면, 그러니까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의 세트, 배경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절이죠. 뒤에 ing 나왔으니까 빨리 그렇죠. 분사 구문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자고 그냥 아름답다의 정도가 아니야. 그것이 배경이 됨으로 인하여 뭐를 우리가 전달받을 수 있냐면 그 영화의 줄거리나 아니면 캐릭터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전달을 받을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뒤에 while이 나왔어. 여러분들 while ing 빨리 챙겨주셔야 돼요. 뭐뭐 하면서죠. 그러니까 뭐 하면서에 해당되는 during 전치사 제외 while 동사 ing 기억하신 상태에서 뒤에를 보면 영화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에 기여하면서 사람들에게 줄거리나 캐릭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서 현실적인 면에서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럼 여기를 볼까요? 더 신중한 면에서가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현실적인 면에서 더 신중한 면에서 이게 대체 무슨 말이지? 앞에서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말 그대로 쉽게
쉽게 표현을 해줬고요. 두 번째도 사실 앞에 거랑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그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해준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주체자가 filmmakers가 나왔습니다. 영화 제작자는 한마디로 뭐를 할 수 있다라는 거냐면 그들의 카메라를 사용을 해서 뭐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설명을 또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무엇을 설명해 줄 수 있느냐? environment를 여러분들이 꼭 환경이라고 볼 필요 없이 우리가 지금 영화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environment를 여기서 그냥 배경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이 built,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만들어지지 않았거나 어쨌든 영화에는 분명히 배경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카메라를 필름메이커들이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보세요. 병렬이 됐는데 마찬가지야. Filmmakers can use에 대한 두 번째 use. 뒤에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that에서 선생님이 절을 끊지를 않았어.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that은 지시대명사입니다. 자, 두 번째, filmmakers는 첫 번째 카메라를 사용해서 뭐를 설명해 줬죠? 배경을 설명을 해줬죠. 자, 두 번째는 뭐를 이용한다라는 거야? 바로 그 배경을 이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투부정사가 나왔으니까 또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배경을 사용하는 목적이 또 무엇일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배경이 무엇을 해줄 수 있다? 바로 비유적으로 언급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건데요. 뭐를 언급해 주냐면 다양한 주제 그 어떤 것도 무엇을 통해서 바로 그 배경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언급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사실 뒤에 거를 먼저 해석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어서 해석을 했을 때 더 잘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뒤에 from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from A to B가 앞에 있었던 다양한 주제들을 수식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양하냐면 일단 첫 번째, 그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삶으로부터 또 뭐까지 꼭 그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그 당시 사회의 어떤 특징들 이런 것까지도 다양한 주제들을 무엇을 통해서 배경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언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보니까 filmmaker,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화를 만드는 제작자 입장에서는 배경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물론 줄거리도 중요하고 물론 등장인물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등등등이 다 중요하긴 하지만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 배경이에요. 배경. 앞에서 얘기했었던 건축물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주체자가 filmmakers에서 architect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건축가는이 주어고요. 그리고 그들의 부분에 있어서 즉 그들의 역할에 있어서 영화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럼 만드는데 나론이가 나왔어. 그럼 빨리 여러분들 아마 나론이 A 벌어서 B가 나올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A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야 그러니까 이 A 같은 경우에는 구조물인데 영화에 등장하는 구조물이죠. 이 영화에 나오는 구조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서 언급을 했었던 그 환경을 얘기를 할 겁니다. 배경. 자, 그리고 나서 이제 B를 여러분들이 체킹을 하시면 마찬가지 또 structures, 구조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얘를 수식해주는 게 약간 다릅니다. 뒤에는 주어가 film이고 그 다음에 동사가 appear.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영화가 나오는이에요. 여기는 영화에 나오는 구조물이었었고 이거는 영화가 나오는 구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이거 무슨 뜻이야? 한마디로 영화가 상영되는 구조물이겠죠. 자, 여기서 잠깐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이 in이치가 나왔다라는 것은 뒷문장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쌤이 여기다가 VI 자동사라고 표기해놨다. 맞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완전해 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달리 얘기하자면 그게 뭐라는 얘기야? 말 그대로 영화관이겠죠. 영화가 상영되는 건축물. 아, 이거는 영화관. 그리고 또 건축가가 뭐를 만들기도 하냐면 infrastructure 또한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에 도움이 되는 바로 영화 산업에 도움이 되는 지원을 해줄 만한 바로 그 기반 시설 또한 누가 만든다? 건축가 손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봤을 때 필름메이커 입장에서는 영화를 만들 때 반드시 그 배경을 구성할 만한 구조물이 필요한 거고요. 그런데 그 구조물 자체를 누가 만들어준다? 바로 이 아키텍트가 만들어주고 또 영화가 상영되는 극장 또는 필요한 기반 시설 등등등을 전부 다 누가 만들어준다? 바로 이 아키텍트가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무엇과 무엇과의 관계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구조물 또는 건축물과 그다음에 영화를 만드는 것과의 관계성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제를 빨리 고를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대신 문장이 전부 다 길어. 그리고 중요한 어법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어법도 대비를 하셔야 되고 내신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서술형 반드시 대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리뷰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요. 사실 내용이 어렵지가 않아. 그래서 로직상으로도 선생님이 빈칸은 좀 못 찾았고요. 순서 하나 정도? 여기 ABC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를 했었던 대체 건축물을 영화에다가 어떻게 끼워 넣는다라는 거지 에 대한 표면적인 설명이 A에 있을 거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B번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체자가 누구로 바뀌었어요? 아키텍처로 이제 바뀐 정도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어법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은 24강의 1번과 2번 지문 학습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23강의 3번과 4번 오늘 알고 오늘 끝내셨길 바랍니다.